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출연하게 된 드래곤 라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세아 제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튄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18년에 중국 폐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조금 성장이 더 커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대양제지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PQC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2016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보면은 실제 영업이익이 많이 뛴 것이 보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요. 바로 화재 때문에 아세아 제지에서 생산하는 양 자체가 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실 가장 많이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익에 어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다 보니까 C 원가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원가가 빠지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재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은 아세아 제지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익이 원래 더 커져야 되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쨌든 커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20년 사실 22년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세아 제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이 사실은 시클리컬 성격이 강합니다. 시클리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만 하면은 이런 구간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려고 공부를 했고요. 먼저 이 구간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주가가 낮다라는 특징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PBR로 숫자를 매겨봤습니다. 봤더니 PBR이 0.4배인 구간들이에요. 이게 0.4배, 0.4배, 전부 0.4배인 구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아세아 제지가 0.4배 정도 되면은 좀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인 통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 그래프랑 이제 PBR을 그려보니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익을 따라가는, 결국 주가가 이익을 따라가구나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PBR 0.4배 구간이 되면은 하방을 좀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상방을 열어주는 또 엣지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엣지 포인트가 뭐가 있을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 업체들의 특징이 이 판매량이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지만 급증하진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골판지 판매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 주황색 그래프거든요. 급증하진 않죠. 이게 서서히 늘어난다,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매량과 영업이익의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주황색 그래프가 크게 이렇게 급증했다라면 판매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구간이 됐을 겁니다. 구간이 이게 소소하게 늘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상관관계가 판매량과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분기별로 살펴보더라도 매 분기마다 한 1.5% 정도씩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 기업들 이익 증가하는 거 보면 분기별로도 10%씩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아 제지의 이익의 키포인트는 바로 PC, 판가랑 그리고 원재료가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굉장히 판가 원재료 스프레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지 판가입니다. 이게 원지에서 폐지 가격을 뺀 원지 폐지 스프레드고, 영업이익인데 두 개의 그래프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래프가 원지 가격과 폐지 가격을 파악하면 이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 하나 좀 보면은 2021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3분기인데, 이건 지금 2022년 2분기까지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원지 폐지 이 스프레드가 21년보다 오히려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훨씬 큽니다. 폐지 스프레드는. 하지만 이익은 21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골판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2020년, 21년으로 가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고 그러면서 골판지 판매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들면서 이게 사실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YOY로 보면은 22년 1분기 보면은 골판지 판매량이 한 17% 가량 줄었습니다. 17%가 아니네요. 한 7%, 7에서 8% 될 겁니다. 그리고 2022년 2분기에는 YOY로 한 4% 정도 골판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3분기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리스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익 추정을 좀 해본 게 골판지 판매량까지 함께 계산을 해서 이익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제 제가 2022년 2분기에 추정했던 값이 대체로 좀 이거랑은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추정치가 틀리진 않을 거다, 크게 틀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지금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최근에 펄프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에서 이 골판지 업체들이 파업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을 만들면서 이거 펄프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골판지 업체에서 펄프가 한 30% 정도 사용되고요. 폐지가 한 70%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에 넣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해 볼 게 뭐냐면 이게 재미있는 기사인데 올해 8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에 두 번째 달부터 원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6만 원이 인상됐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지 가격이 한 6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인상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지 폐지 스프레드에서 지금 원지 부분이 크게 뛸 거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제가 판가 원재료 스프레드를 지금 다시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게 판가 원재료 스프레드에다가 지금 원지 이제 폐지 스프레드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펄프 가격 그리고 원지 가격이 상승된 거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 거고요. 내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3분기 이익 추정을 한번 해보면 펄프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걸 지금 감안을 해보고 그리고 원지 지금 사실 원지 가격이 10% 이제 인상이 되겠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2분기보다도 지금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골판지 업체의 이익은요. 폐지 원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폐지 가격은 현재 감소 추세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폐지 가격이 빠지는 게 판매량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도 지금 3분기는 2분기보다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은 원지 가격이 10% 늘어난다. 그리고 C 부분 바로 폐지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펄프 가격이 30%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익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무조건 커진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만들었던 당시보다 펄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런 게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뭘 해봤냐면 폐지 가격이 7월 수준보다 15% 오른다 가정을 해봤고 20% 오른다 가정을 해봤고요. 30% 오른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7월보다 20%를 올라도 지금 3분기가 2분기보다 이익이 커질 것 같고요. 또 30% 오른다 가정을 해도 이익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50% 폐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3분기는 2분기보다 이익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봤고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현재 폐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펄프 가격이 증가하면서 판가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펄프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판가를 10% 이제 올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펄프 가격이 고점에 달할 경우 이게 이 피크아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유럽 파업 사태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급 불안이 있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펄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펄프 가격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원지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